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토너먼트에 돌입한 골 때리는 그녀들 FC 국대 패밀리와 FC 월드 클래스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가 있었죠. 양 팀의 포메이션과 스타팅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대 패밀리에게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장인 남현희 선수가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경기 출전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김병지 감독이 긴급하게 파일럿 시즌 때 에이스였던 전미라 선수를 다시 영입을 합니다. 전미라 선수 파일럿 시즌 때 유일하게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유일하게 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번 정규 시즌에는 합류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개인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일이나 부상이나 또 아이들에 대한 육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미라 선수가 영입이 되면서 정말 큰 걱정을 넘기게 된 국대 패밀리였습니다. 김병지 감독은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공격에는 한채아 전미라, 수비에는 심하은 박승희 선수, 그리고 골키퍼엔 양은지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명서현 선수와 전미라 투톱, 지난 대회 때 구척 장신을 4대 0으로 대파할 때, 그때의 투톱이 이 두 선수였는데요. 의외로 한치아 선수, 주장의 역할을 한치아 선수에게 맡겼는데요. 한치아 선수를 선발로 투입하게 됩니다. FC 월드 클래스는요, 똑같이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강력한 투톱 조합이죠. 사오리 구잘 선수가 공격을, 그리고 에바와 마리아 선수가 수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장갑은 엘로지 선수가 꼈고요. 아비갈 선수는 오늘도 벤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양 팀 간의 경기 결과는요, 펠레스코어가 나왔습니다. 3대2로 FC 국대 패밀리가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채아 선수가 2골을 넣었고요. 다시 돌아온 전미라 선수가 1골을 넣고, 그리고 월드클래스에서는 환상의 투톱 사오리 구자리 각각 1골씩을 넣었습니다. 먼저 FC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다시 돌아온 에이스 전미라 선수에게는요, 평점 9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복귀전에서 바로 골을 신고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제대로 임팩트하면서 골을 성공시켰죠. 슈팅은 6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유효슛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 동료들에게 연결한 좋은 패스가 2개 또 있었습니다. 수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커트 8개와 클리어 6개를 기록했죠. 웬만한 수비수들보다 더 좋은 지표를 기록했고요. 또 경기장이 8m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규격이.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패스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의미였을 텐데요. 전미라 선수 역시 왜 그녀가 에이스였는지를 보여줬어요. 공격에서도 잘했지만 수비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으로 이 구잘 사오리 투톱이 맞기 진짜 어렵잖아요. 박승희 선수 혼자 맞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전미라 선수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면서 그것을 커버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상 투혼이 있었죠.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앓고 있던 햄스트링 부상이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요. 그 특유의 스피드가 있습니다. 보폭이 굉장히 크고 빠릅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수들을 잡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남현희 선수의 부상 이후에 상당히 그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랜만에 축구하면 또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호흡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전미라 선수가 정말 그 공백을 말끔히 메워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결승전에는 그 햄스트링 부상이 말끔히 치유된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채아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였습니다. 2골을 기록했죠. 슛을 4개, 그리고 유효 슈팅 3개, 그 중에 2골을 성공시켰으니까요. 상당히 순도 높은 그런 골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커트를 3개를 기록했고요. 사실 그 지표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많이 뛴 것에 비해서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결승골을 넣었죠. 선취골과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말 축구 명가 차시 가문의 며느리답게 굉장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 선수 9점입니다. 심하은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오늘의 선수죠.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어시스트 2개를 기록하면서 도우망 단독 선두로 나서는 심한 선수죠. 자, 첫 번째 킥인, 첫 번째 골도 사실은 어시스트성이긴 했습니다만 골대를 맞고 나서 엘로디 컵 키퍼의 손에 맞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골대 맞고 나온 거를 한채 선수가 넣었는데 그걸 어시스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이미 방해를 한 흔적이 있고 또 피파룰에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골대를 바로 맞고 나오면 뭐 어시스트를 인정해주는 뭐 프로리그에선 그러지 않는데 피파룰에 그런 게 있긴 한데 이미 뭐 엘루디 선수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골은 어시스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골은 클리어했죠. 코너킥에서 다이렉트로 전미라 선수에게 연결해서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골도 사실은 좀 애매했어요. 사실은 전미라 선수의 터치가 있었던 걸로 처음 봤는데 뭐 그런 반응이나 이런 게 공이 바로 통과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 했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시스트 대단했죠. 이 경기가요. 킥인이 가장 많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무려 17개를 찼어요. 어떻게 이렇게 킥인이 많이 나오는지 심한 선수가 대부분의 킥인 다 처리했고요. 코너킥도 3개가 있었죠. 자, 수비적으로는 커트 2개, 클리어 3개. 수비적으로는 아무래도 수비수로 나서긴 했지만 워낙 키커로서 메인 키커로서 나섰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활약이고요. 그리고 이 어시스트를 한 경기에 기록한 선수도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심한 선수를 MOM에 선정을 했습니다. 명서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요. 출전 시간이 부족했죠. 패스 하나, 커트 하나를 기록했고요. 사실은 경기 전에 지난 대회 득점왕 전미라 그리고 지금 대회 현 대회 득점 선두 명서현이 투톱으로 나서는 그런 강력한 공격 투톱을 이룰 것이다라고 봤는데 김병지 감독은 의외로 하치아 선수를 주장 겸 이제 선발로 내세웠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치아 선수가 2골을 넣고 그것도 결승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 되었고요. 명서현 선수는 그래서 선발에서 밀린 건지 아니면 어떤 컨디션 저하 약간 잔 부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전 시간이 거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점 6점 드리겠습니다. 양은지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2개 그리고 어려운 공을 잘 처리하면서 캐치 2개를 해냈습니다. 자, 한 번의 캐치 미스가 있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나가서 공을 잡았죠. 지난번 경기에서 했던 실수가 좀 반복이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기는 넘어갔는데 이제 킥인 상황에서요. 이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지 감독도 그런 언급을 했지만 킥인은 간접 프리킥이기 때문에 킥인에서 직접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대로 직접 킥이 날라올 때는 오히려 담력을 가지고 싹 피해버려도 되거든요. 오히려 골이 돼버려도 그거는 무효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반사적으로 이제 공을 처리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이제 확실하게 공을 뭐 펀칭을 하든지 쳐내든지 뭐 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양의지 선수의 다리 사이로 통과하는 알까기처럼 되면서 이제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는 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어요. 양의지 선수 분명히 지난번 경기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평점 7점인데요. 그런 실점의 빌미 제공한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박승희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소 평점이 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박승희 선수의 평소 기량에 좀 못 미쳤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커트오 클리어 2 그리고 사오리 선수를 꽁꽁 묶기도 했고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두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격적으로도 빌드업에 관여한 패스, 좋은 패스 2개를 기록하고 심한 선수가 교체로 나가서 쉴 때 킥인을 3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만 터치라인 바깥으로 쉽게 처리하면 되는 공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공을 살리려다가 본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오리 선수가 1대1 찬스에서 2대2 동점골을 넣었죠. 사실은 경기 거의 막판이었기 때문에 한 3분여가량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실점이었죠. 사실은 이 결승골이 나오기 직전까지는요. 그래서 박승희 선수 평점 7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롯데 패밀리 물론 강팀이라고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결승까지 나가리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유일한 3전 전승의 감독입니다. 조별리그 2경기 그리고 준결승까지 승리로 이끌었고요.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관리를 참 잘했죠. 남인희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팀이 큰 위기에 빠졌는데요. 전미라 선수를 잘 투입했습니다. 물론 제작진이 당연히 섭외하고 그 과정에 관여를 했겠지만요. 같이 또 새로 들어온 선수를 잘 융화시켜서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똘똘 뭉치게끔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저는 선발 명단에서 참 놀랐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명서현 전미라의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명서현 선수 비교적 출전 시간이 좀 적게 가져가고 한채 선수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채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결국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이런 용병술 선수 선택도 참 탁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FC 월드 클래스의 평점입니다. 주장 에바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도움 하나를 기록했죠. 2대1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스로 중요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오리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죠. 박승희 선수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막 클리어한 패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강팀을 맞아서 잘했습니다. 커트 6개 클리어 4개 좋은 지표를 보여줬고요. 공격에서도 자, 중거리 슛을 2개를 날렸습니다. 슛 2개 모두가 중거리 슛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양은지 키퍼가 핑거팁 세이브 손끝으로 간신히 막아냈죠.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수비수 중에 가장 빌드업을 잘하는 선수가 바로 에바 선수입니다. 좋은 수비수들이 많잖아요. 차수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수비수 거의 보기 어려운데 에바 선수는 후방에서 그렇게 좋은 패스를 합니다. 자, 그리고 킥인도 5개를 또 담당하기도 했죠. 에바 선수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했기 때문에 평점 8점 드리겠습니다. 구잘 선수에게도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0대1로 뒤지던 상황에서 1대1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양의지 키퍼의 알까기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집중력을 가지고 위치 선정을 잘했죠. 자, 그래서 또 한 골을 기록을 했고 슈팅은 3개. 공격수로서 슈팅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효 슈팅 2개를 기록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을 넣었으니까요. 높은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가 다소 없던 게 참 아쉬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구잘 사울이 굉장히 좋은 투톱이고 특징이 딱 나눠지잖아요. 구잘은 약간 피지컬이 좋고 약간 볼 컨트롤을 잘하고 무릎도 잘 쓰고 다이렉트 슛도 하고 이런 느낌. 사우리 선수는 빠르고 좀 작지만 빠르고 골 결정력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약간 빅앤 스몰 조합 이런 스타일인데 서로 연계 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경기가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로 패스를 조금만 주고받아도 이 팀은 평균 2골은 더 넣을 수 있어요, 경기당.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자, 구잘 선수 수비적으로도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몸으로 막 수비하고 육탄 방어하는 스타일이죠. 커트도 7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점 8점 드립니다. 아비가일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커트 하나, 클리어 하나를 기록했고요. 역시 상대팀의 명서현 선수와 비슷하게 출전 시간이 부족했죠. 빛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점 6점 드리겠습니다. 엘로디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록 3실점 했습니다만 골키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수비수들이 킥인을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좀 이따가 최진철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하겠지만 이 1인 수비벽 잘 사용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킥인을 굉장히 많이 처리했어요. 상대팀에서 거의 20개 가까이 했고 그 중에 한 17개를 심한 선수가 처리를 했는데 그 앞에 수비벽 세우는 거 개벤저스랑 할 때 아주 곤욕을 치렀거든요. 김민경 선수도 못지않은 키커인데 그거를 왜 활용을 제대로 안 했나 좀 의문이 들면서 엘로디 선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엘로디 선수도 양은지 키퍼와 마찬가지로 이 킥이는 간접 프리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넣어도 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범하게 골대를 겨냥하는 거는 싹 피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이제 뭐 우리 팀을 막거나 상대 팀을 막거나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볼 땐 대부분 그냥 골키퍼를 향해서 골대를 향해 겨냥해서 차거든요. 그런 공은 오히려 영리하게 피해버리면 무효화가 됩니다. 그러면 차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황스러울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 물론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세이브 3개, 캐치 하나, 킥인 하나 했던 거. 자, 그래서 엘드키퍼 평점 7점 드릴게요. 사우리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주는 민트색 별을 제가 수여하겠습니다.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2대2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골이었고요. 슈팅을 5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유슈팅은 2개였고요. 수비적으로는 커트를 2개를 기록했습니다. 뭐 지표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평소 사오리 선수에 비해선.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가장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m 가량을 달려가면서 골라인 아웃되는 공을 살리려고도 했습니다. 살리진 못했지만 굉장한 투지를 보여줬고, 수없이 부딪혔고 수없이 넘어졌고,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면서 정말 멋진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역시 아쉬운 거, 구잘 선수 때 얘기를 했죠. 두 선수 극명하게 장점이 다르고 특징이 다른 선수들, 서로 합을 맞추면 정말 좋은데 서로 연계 플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패스가 부족해요. 서로 오가는 패스가 없었어요, 사우리 선수에게서는. 그런 연계 플레이만 됐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골은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좀 아쉬웠습니다만 여전히 사우리 선수 플레이 정말 멋있었고요. 수고했습니다. 마리아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킥인을 7개를 처리해줬고요. 코너킥도 하나를 담당을 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커트 2개, 클리어 2개. 평소에 마리아 선수의 실력보다는 조금 밑도는 그런 수비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좋은 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리아 선수 전반적으로 수비할 때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헤딩 커트도 잘하고 참 장점이 많은 선수고, 상대방 공격수가 애를 먹는 그런 수비수인데요. 오늘은 킥인 상황, 그리고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전담 마크를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결승골 한치아 선수의 골은 글쎄요, 마크를 잘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좀 놓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평소에 마리아 선수보다는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드렸습니다. 좋은 조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강에도 정말 어렵게 진출을 했고요. 하지만 1인 수비벽 사용,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벤저스와의 경기에서 이 1인 수비벽을 세우는 거, 사오리 선수도 많이 했고 구잘 선수가 하기도 했고, 이게 상대방 키커를 굉장히 방해를 했거든요. 신봉선 선수가 차든 김민경 선수가 킥인을 하든 앞에서 그렇게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또 각도도 좁히고요. 그런 예방 차원의 역할을 잘 했는데 오늘은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선수들이 미스를 하면 이제 좀 지적을 해서 그거를 짚어주셨으면 어땠을까. 킥인을 심한 선수가 17개를 찾던데, 물론 패스로 연결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각만 좁혀줬어도 사실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찬스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자, 그럼에도 이 팀을 4강까지 진출시켰고 아직은 또 3, 4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8점을 드렸습니다. 중계진 평점입니다. 배성재 캐스터 8점, 이수근 해설 7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FC 국대 패밀리가 4강전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국대 패밀리가 파일럿 시즌에서는 3, 4위전으로 밀려나면서 3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6개 팀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월드클래스는 3, 4위전으로 밀려났고요. 자, 이젠 FC 블라방과 구척장신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득점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명소현 선수가 3골로 단독 선두에 나서고 있고요. 자, 박선영, 김민경, 한예진,
여기에 사오리 구잘, 그쵸? 한 골씩 추가하면서 두 골이 됐고, 한치현 선수가 두 골을 추가하면서 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골씩 넣은 선수들이죠. 지수, 송은영, 서동주, 조하나, 최여진. 여기에다가요. 자, 이 선수가 복귀골을 넣었네요. 전미라 선수가 복귀골을 신고를 하면서 리스트에 자기 이름을 올렸네요. 그리고 모두가 도움 하나씩만을 기록하면서 치고 나가던 선두가 없었죠. 이 도움왕 순위에서요. 그런데 심한 선수가 어시스트 두 개를 추가하면서 단독 선두로 3 어시스트로 단독 선두로 나서게 됐고요. 에바 선수도 하나를 추가하면서 단독 2위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하나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일럿 시즌을 포함한 역대 득점왕 순위. 자, 세 선수가 이제 타이를 이뤘군요. 박선영, 명서현, 그리고 전미라 선수까지. 자, 전미라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득점왕이었죠. 해트트릭을, 유일한 해트트릭을 기록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 박명전, 이 세 선수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그 밑을 조하나 선수가 세 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골을 기록한 선수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김민경, 한혜진, 구잘, 사오리, 한채아 선수입니다. 역시 역대 도움왕 순위도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고요. 2위에 에바 선수, 나머지 선수들이 다 1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신 양팀 선수들, 감독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수요일 다시 준결승 2경기가 펼쳐지겠죠. 구척장신 대 이세계 최강자 박성현 선수가 이끄는 불나방의 준결승 2경기가 있겠죠. 한혜진 선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은 다음에 예고편에서 보니까 기존의 호흡에서 한 6, 70%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현희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감동적인 또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전력은 물론 박선영의 불나방이 훨씬 앞섭니다만 또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공은 둥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언더독을 또 응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런 심리가 있죠. 스포츠에서는 언더독을 더 응원하게 되는. 하지만 결과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또 재밌게 같이 지켜보자고요. 자, 그러면 킹 버틀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